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상황을 살펴보면 베어마켓, 그러니까 본격적인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부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특별한 개별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받쳐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말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거기서 수혜주로 이야기가 나올 법한 업종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대표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완성차, 원전 관련된 업종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에선 모멘텀을 받아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저희가 오늘도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양지수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55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886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월요일장부터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한데요.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든든한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는데요. 김덕호 대표, 이종수 파트너,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 김성남 업사부, 마지막으로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 종목들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장 시작 전에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는데요. 저희 장전에 살펴볼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주말간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면서 국내는 지난 금요일 증시에서는 굉장히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증시에서는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었고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종들을 비롯한 장비주들 그리고 소재주들에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어떤 하락에 대한 커플링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이제 삼성공장을 방문을 하는 등 이런 어떤 반도체 업체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쇼티지 해소에 대한 부분들의 노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상승 요인으로 간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0.3%,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0.27%포인트 하락 정도에서 마감을 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으면서 특히 이제 증시에서는 이번 어떤 안보적 타격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이슈들 그리고 중국에서의 상하이 봉쇄 관련된 부분들의 해소에 따른 공급망 해소 관련된 부분들이 두 가지의 해소에 초점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이 되었던 섹터는 헬스케어 섹터, 뒤이어서 부동산 섹터로 그간 이제 헬스케어 섹터들이 사실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는 부분들에서의 반등세들이 이제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반발 매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락이 높았던 섹터, 하락 구간이 깊었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비재 섹터, 제조업 섹터로 특히 이제 최근 국외에서부터의 공급망 해소가 여전히 원활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이제 이번 4월에서의 중국 산업 생산 관련된 부분들도 여전히 타격이 크다는 점들을 반복하고 있는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6월을 목표로 해서 공세 완화에 대한 지수들이 완전히 수될 것으로 목표를 하다 보니 1.6% 강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0일 이제 옵션 만기를 따른 데서 이제 미국 증시는 마찬가지로 보합권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제 강보합권 마감에서 진행됐던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조금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물가 지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상승 그리고 연준에서의 지속적인 매파적 발언에 대한 유입 그리고 증시에서의 시장 심리에 대한 악화 부분들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선반영됐다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이 여파가 적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다만 여전히 이제 증시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직후 증시 하락에 대한 모멘텀과 굉장히 유사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하락에 대한 움직임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 협력 강화 및 트럼프식 대북 외교 거부가 관련된 어떤 기타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 전반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트럼프 집권 당시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러브레터를 보냈다는 식의 이제 비판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강경한 대북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단전과 채찍 전략 이 두 가지를 모두 장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의 왕이 부장은 이러한 어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나타났던 경제협력 관련된 구조에서 특히 이제 IPEF, 이제 인도 및 태평양 경제 포럼에서는 마찬가지로 대중국 견제는 굉장히 옳지 않은 현상이다라고 비난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대중국 무역 관련된 관세 조정 등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중국에서 상하이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해서 60% 감소를 했다는 점을 들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여파가 굉장히 깊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여파들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국에서의 실질적인 행동들은 당장에 단기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이제 이번 인무위원회에서 주택 우대금리, 이제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불리워지는 LPR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심과 그리고 이제 투자 자금에 대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5년물 금리에 대해서는 4.6%에서 기존 0.15%포인트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애플을 비롯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어떤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인도와 베트남과 같은 이제 거점 분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검토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마찬가지로 기존의 대중국 무역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이제 기존의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 지역에 대한 부분의 포지션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는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소개드린 대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소개된 바와 동일하게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외교를 강화를 할 전망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시다 총리에 대한 발언과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어떤 합의점과 관련된 부분들, 경제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 논점이 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이슈로는 이제 KRX 리트 탑10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 종목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또 지수격을 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상장과 발표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대구에서는 또 세계가스총회가 또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계가스총회 같은 경우에는 가스텍, LNG 컨퍼런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세계적인 가스 국제 회의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에서는 이제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여파로 시작되는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오늘 종목을 살펴보실 때는 반도체 업종 그리고 세계 가스 업종 관련된 종목들을 중점으로 포트폴리오 종목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23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슈들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의 장 초반에 특히나 어떤 영향을 줄지 관련된 특징적인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고요. 개장 상황과 관련돼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리도넷 이정수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실전명정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관련돼서 지금 개장 상황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양시장 상승 출발하네요. 개장 상황 짚어주시죠.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마치 미국 시장이 폭등할 것 같은 느낌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마감을 했는데 미국 시장은 정작 오르질 않았죠. 오히려 나스닥이 장중에 3%가 넘게 급락을 했다가 꼬랑지를 다르면서 반등을 줬는데 플러스는 아니고요. 미국 시장은 마이너스 0.3%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날 우리나라 시장이 왜 올라갔냐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부분들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정의선
뭐 등등등등 각 그 기업의 총수들과 뭔가 만나서 새로운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정부 정책주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게 주가들이 좀 선반영에 좀 움직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시장이 상승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먼저 반등을 줬고 올라왔고, 또 오전장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도 제가 현금화 대응을 한 20-30% 정도는 하자. 일단은 뭐 급락 시그널이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요. 흔들면 좀 더 싸게 사거나 아니면 새로 움직이는 새로운 테마가 뭔가 생기면 그쪽을 들어가기 위한 현금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지수가 이번 주에서 한번 까닥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그 현금화 돼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종목들 굉장히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어쨌든 아직 뭐 지수가 뭐 급락하겠다는 시그널을 보인 건 아니지만 20-30% 정도의 현금화를 좀 하자라는 말씀을 좀 지금도 드릴 건데, 왜냐면은 선반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 밀리기는 해야 돼요. 근데 밀리는데 이게 이제 적당히 천천히 밀리면은 뭐 그냥 그런저런 하면서 뭐 다시 들어가고 하면 되는데, 밀리다 보면 이상하다 할 정도로 심각하게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예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갖고 20-30% 정도의 현금화를 대응하자는 거를 오늘이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가 이상하게 올라갈 때 하자라고 미리 얘기했던 부분들이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그럼 지금에서도 현금화를 해야 되느냐? 네, 해야 돼요. 그래서 오전장에서 이렇게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가지고 현금화를 20-30% 해놓고, 만약에 밀리면 다시 싸게 공략하겠다라는 접근을 생각을 하고 이번 주에서 한 번 정도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지수는 여기서 반등을 줘도 일단 2,700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닥에서 들어 올릴 때마다 어차피 현금화 대응은 조금씩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2,550이 깨지면 그때는 조금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2,550 깨지면 그때는 물타기 생각하지 말고 더 현금화를 50%까지 늘려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올라올 때마다 현금화를 하자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고, 밀리면 기회다. 많이 밀리면 많이 밀릴수록 기회입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에서 2,400도 본다라 그러는데, 그쪽으로 떨어지면 당연히 기회죠. 근데 아직 떨어질 기미는 안 보이니까 너무 겁먹고 다 던질 필요까지 아직 없고요. 전날 올라와서 그래요. 전날 뭐 우리나라 시장이 기대감에 먼저 선방향에서 올라온 부분들 때문에 오전에 조금 밀리는 부분들인데, 함부로 뭐 추가 매수, 추격 매수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전장에는 대체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현대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추천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종목을 질문 준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현대차. 자, 이게 지금 어저께 그저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지금 뭐 첫날에는 이제 정부와 그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이제 기업의 총수들과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 한 50분 얘기했다고 그러죠. 바이든과 독대한 정의선에서 미국에다 50억 달러 약 그 6조 정도, 그렇죠? 6조 3천억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6조 3천억을 기존에 투자를 했었는데 또 6조 3천억을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기사화가 됐는데, 자, 뉴스는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급등을 하질 않죠. 그 뉴스가 호재가 돼서 급등보다는 그냥 시큰둥하게.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강할 때에서는 갈 생각이 있었으면은 그런 뉴스에 얘는 20% 혹은 상한가도 갔을 겁니다. 예전에 현대차 이쪽 그 애플 무슨 카 나와가지고 막 주가가 막 폭등한 적 있죠. 그때는 올라가고 싶으니까 그랬던 거고요. 지금은 올라갈 생각이 없으니까 어떤 호재가 먹혀도 잘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략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는데 쫓아가지 말고 저한테 걸리는 자리니까요. 그리고 지금 역시나 이럴 줄 알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혹시나 종목도 흔들릴까봐 현금 20-30% 하라는 것처럼 밀릴 때 해야 돼요. 단타를 할 거면. 그래서 18만 원 이하로 떨어지길 때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실 수는 있고, 지금은 그냥 관망하고 종목들 좀 대체적으로 다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리는 이 상황에서는 함부로 접근하지 말고 밀릴 때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한신기계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정부 정책 수혜주죠. 그래서 한미 원전 수출 협력을 함께하기로 뭐 공식화가 됐다라는 얘기로 지금 기사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일단 한신기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그동안 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금 원전 테마주들도 지금 힘을 못 내는 것 같아요. 지금 원전 테마주들. 자, 여기 28번에 더 나왔는데, 그래도 원전 테마 강하네요.
자, 그러면 원전 테마주. 근데 얘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얘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 종목들 시장들 흔들리고 떨어질 때에서 원전 테마만큼은 강하다라 그러면, 한신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버티면서 갖고 있어도 되는데, 근데 저라면 이거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걸 팔아먹고 안 움직인 쪽으로 단타를 차라리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가면 안 되고, 보성파워텍이라든지 대원전선이라든지 대한전선, 이건 많이 안 올라가서는 상관없는데 보성파워텍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한번 팔아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정확히 박스권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욕심내면 다시 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원전 테마까지 일단 살펴드렸습니다. 네, 관련돼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됐던 종목들 거론을 해주셨는데 장 시작과 더불어서 지금 장 초반과 비교를 했을 때 지수도 지금 현재 코스닥 약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정말 종목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어떤 종목들이 또 핵심적으로 움직이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차 전지 대표적으로 삼성 SDI, LG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고, 왜 그러냐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2차 전지 2년 전에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LNF, 후성, PNE 솔루션은 이쪽은 전기차 쪽인데, 어쨌든 이쪽에 있는 종목들 드렸던 건데요. 다 1000%씩 올라갔어요. 제일 못 간 애가 후성인데요. 455% 갔습니다. 에코프로도 2만 원대 추천했었고, LNF도 2만 원대 추천했던 건데, 지금 1000%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반토막 내지는 80% 정도 빠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접근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종목들을 바닥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추천도 안 했으면 이거 빠질 거다 얘기하면 욕먹을 일이지만 저는 2만 원대 추천했어요. 에코프로 BM을 5만 원대인가 6만 원대 추천했던 거고, 자, 에코프로 BM, 5만 원대 추천했던 건데 지금 벌써 56만 원 올라가고 다 1000%씩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식으로 보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현금화 대응을 하라고 얘기를 이미 신의 한 수에서 강하게 얘기했었고, 힌트도 많이 드리고, 공개방송 때도 지난주 금요일 날 공개방송 때에서도 먹은 것 좀 팔아야 된다라 그랬는데, 지금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아직 그렇게 크게는 안 흔들리고 있는데 종목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잘 기다리다 보면 종목들이 알아서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 정책주로 들어가야 되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접근하지 마시고 물려있는 사람들이 잘 빠져나오는 타이밍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폭으로 올라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까 기대를 했는데 코스닥이 지금 약세로 좀 돌아선 모습이네요. 시장 상황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미증시는 약간 혼조세 마감을 좀 했고요. 현재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한국 시장의 선행 지표가 형성이 좀 돼주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의 어떤 그 방향수를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한국 증시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대세 상승으로 시작이 됐다고 지난번에 바닥을 칠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혼조 상황이지만 오장에 강세로 돌아설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의 모멘텀은 역시 이제 대외적인 변수.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 현재 방안, 현재 이런 부분에 또 후속적인 어떤 수혜주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종목별로 현재 어떤 큰 흐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큰 폭의 어떤 상승들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이 HK 이제 1호엔이 어떤 눈에 잡히는데요. HK 이노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지난 미증시 시가테크놀로지가 43% 하루에 올랐던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온수기 두창이 이제 현재 유럽에서 유행한다는 말이 있죠. 근데 두창이란 말은 이제 천연두라는 이야기가 좀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가테크놀로지가 현재 그 천연두 백신을 보유를 하고 좀 있습니다. 근데
HK 인원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HK 인원이 천연두 백신을 유통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늘 갭상승 물론 그 다른 요인으로 HK인의 일호인이 오르고 있지만은 다른 내용이 좀 현재 오늘 보면은 뭐 유괴양 관련된 필리핀 품목어가 이것 때문에 오늘 오른다고 나오지만 이면적으로는 그런 재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제 바라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가에서 상승하다가 올라와줬던 그런 내용이 좀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공격적으로 현재 매수 관점에서 약간 뭐 접근하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유일한 어떤 수혜주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높은 가격이지만은 현재 분할 매수로 현재 뭐 접근을 좀 하셔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가격선에서는 현재 15% 이하 45,000원 내외 여기서 이제 지지를 벌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HK 일호인이 의외로 다크호스로 현재 급등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HLB처럼 현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이제 현재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현재 우주항공 테마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주항공 협력 현재 바이든의 또 호재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베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베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때 이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죠. 베셀 같은 경우에 한번 크게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20일 주기 사이클로 반드시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5일 주기 탄생 파동을 보이고 있고 오늘 16% 정도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현재 매수 추천가에서는 5,000원 대비 좀 따블이 올랐고요. 보통 2배수, 4배수로 가기 때문에 2만 원 내외 근처가 목표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현재 베셀이 올랐기 때문에 베셀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딱 하나 있죠. 뭡니까? 네온테크입니다. 오늘 네온테크가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후발주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베셀이 가면은 현재 그 중에서 가장 펀드멘털 우수한 종목을 계속 추천을 좀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 오늘 베셀이 급등을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베셀 부분들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조정이 오면은 이제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현재 네온테크 같은 경우도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체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물론 현재 이런 관점에서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오늘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드론 관련 쪽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LED 장비 쪽도 있는 부분 네온테크가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후속적인 어떤 흐름들을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후속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방산 관련된 쪽의 흐름들이 있는데 이제 퍼스텍도 한번 후속적인 부분으로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K방산 열풍이 사실 불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한 내로 이제 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수요의 70%를 한국 방산이 되고 있고 최근에 현재 한국하고 미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죠. 그다음에 핵 우산도 어떤 그 협정을 하고 있고요. 핵 공비도 협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자 교육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자 교육이란 이제 국방 물자 교육이란 뜻은 무엇이냐면은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의 무기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라도 건너갈 수가 있다는 그런 이면적 내용까지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비근한 예로 세계 2차 대전에서 현재 미국은 이제 승승장구를 좀 했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어떤 흐름들이 유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공급망 위기 그다음에 에너지 위기 때문에 제대로 제조업이 돌아가지 않고 최대 수혜주로 했을 가능성이 한국이 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큰 시가로 보면은 대단한 큰 호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든의 또 방한 이후에 또 후폭풍 랠리가 굉장히 거세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휴림 로봇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우주항공 쪽하고 연결이 좀 되기 때문에 로봇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면은 현재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점이죠. 1,000원대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했었고 추천을 했었고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서 20일 주기 사이클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추천도 괜찮고요. 여기서 보면은 21일 주기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5일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되죠. 전형적인 어떤 흐름들인데 요거 휴림 로봇을 보면은 현재 베셀의 어떤 그 차트의 어떤 급등 직전의 어떤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죠. 현재 휴림 로봇 베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현재 베셀의 차트도 20일 주기 사이클, 작은 5일 탄생 파동, 급등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자, 다시 한번 휴림 로봇으로 돌아가서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로봇 관련된 부분도 휴림 로봇이 이격이 높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바닥에서 좀 이제 일어나는 부분들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삼각수렴령의 하단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바라보시는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또 하나 더 종목군들 코이즈란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은 코이즈란 종목의 부분도 2차 전지 쪽하고 현재 이재명 관련된 어떤 그 테마적인 흐름하고도 연동이 돼서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에 해당이 됐죠. 이때 분할 매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후 일주일을 좀 빠지고 나서 이제 급등을 해줬는데 일주일 쉬었다가 이제 상승 삿바의 십자 도전 전형적인 상승 황금 캔들이죠. 이후에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 날 치고 올라가고 현재 오늘도 치고 올라가고 좀 했던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큰 급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뭐 상한가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체크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이즈를 매도 관점에서 한번 타이밍을 잡는 방법의 부분에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늘 이제 시장의 큰 흐름들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후폭풍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직접 현재 전방위적인 어떤 그 현재 수혜주 확산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현재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이라는 것은 미국이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밀어주는 아시아 태평양의 파트너 국가로서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힘은 상당히 굉장히 크게 좀 작용이 되고 대세 상승 랠리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그게 유럽하고 중국, 특히 유럽에 대한 제조 어떤 많은 딜레마가 좀 있을 거고요. 러시아와 현재 전쟁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런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제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탄력, 이게 현재 영업 개선 흐름들이 상당 부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물론 중국 관련된 봉쇄 영향 직접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안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작용이 되지만은 큰 틀의 입장에서는 중국 제조의 어떤 어떻게 보면 많은 핸디캡을 보여주고 있고, 제조 봉쇄 전략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많은 수혜들이 거의 한국으로, 현재 한국의 어떤 증시로 몰려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면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현재 그 바이든 대통령의 후폭풍의 랠리가 상당히 거셀 거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변곡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자신 있게 이제 시장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온테크 지금 상한가에 갔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요. 파트너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관련돼서 혹시 함께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다면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들 체크를 해주셨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바이든 효과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하네요. 관련돼서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바이든의 방한 전부터 미리 기대감에 올랐던 섹터들도 있었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은 이제 이 기정사실화 뭐 이런 부분들로 기대감 소멸 부분들도 한편으로는 작용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승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미리 올랐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상승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섹터, 그동안 낙폭 과대였던 그런 것들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다만 어찌됐건 한 번에 이제 우리가 보통 소문에 따라서 뉴스에 파다다 하는 부분들처럼 약간의 상승적인 부분들의 탄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금방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 업종 내에서도 주도주 섹터만 더 올라가지 그렇지 않은 종목분들은 힘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점도 염두는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앞서서도 다른 분들께서도 뭐 그런 관련된 종목이나 업종 부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잘 가는지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딱 부분들만 좀 얘기를 드려보면 아침 시작하면서 약간의 그 매물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대형주들도 전반적으로 시작하자마자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강력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주가 아침만 하더라도 20도 초반이었습니다. 21도, 22도 이런 식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39도까지 올라왔고 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에서 삼국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주도 섹터, 주도 업종이 있냐 이제 요 부분들이죠. 주도 종목이 있느냐 그 부분들에서는 지금 현재 어찌됐건 뭐 반도체랄지 아니면은 현대차가 이번에 상당히 그 큰 그 바이든의 방안에 있어서요 역할을 또 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도 좀 같이 옆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지금 여러 업종들이 하나하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위에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2도가 올라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벌써 40도가 됐고 그래서 즉 대형주를 앞세워서 상승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최소한 오전 중 정도는 뭐 괜찮은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좀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오늘 소형주 쪽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한국과 이런 대통령까지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좋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선은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먼저 일어나고 뒤늦게 이제 소형주 쪽에 움직임이 나올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오후까지 소형주가 또 전혀 못 움직이는 것도 또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소형주의 움직임까지 오후까지 나오는가 보시고 점심시간 직후에 소형주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아. 현재 24도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후에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움직임들이 나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름대로 나왔다고 하면 좀 나온 그런 상태. 여기가 이제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엄청나게 반등한 건 아니지만 요 며칠도 계속 좋았고 코스닥도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서 도전하고
한번 급락을 만들었던 상황이 하루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물론 미국도 뭐 특별한 호재다 악재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이미 다 알려진 그런 바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가 또 저점을 계속 깨고 그렇지 뭐 변변치 않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밤 뭐 미국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또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은 무려 1.3%나 상당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장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지켜봐야 하는데 오늘 밤조차도 미국이 제대로 상승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스닥이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건.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라 그러면 결국에는 그동안 디커플링 됐던 부분들이 조금은 키맞추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가 약간은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제 갭 차이가 너무 나기 시작하니까요. 지금까지는 디커플링 부분들이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바이든 방한 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도 이제 소멸성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가 접근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대장주만 건드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동안에 사실은 오늘 종목 하나를 봐야 된다라면 해성 TPC를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급등을 해버리고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를 가고 내려와 버려요. 그 다음에 SP 시스템스라는 종목이 있고 이 종목도 시세 주고 내려오고 퍼스텍도 지금 시세를 주고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UAM 관련주 있죠. 뭐 앞서서 많은 전문가님들이 뭐 네온테크 같은 종목으로 훌륭하게 수익도 내신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 상한가가 무너지고 파이브프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들이 마지막 어떤 차익 실현성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줬을 가능성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주말 동안에 이 바이든 수혜주 막 이런 것들 많이 탈취했을 텐데 오히려 로봇이랄지 너무 뻔하게 오늘 급등을 만든 종목들은 조금 피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원자력도 지금 뭐 한진기계랄지 보동파워텍도 약간은 이제 주춤주춤한 모습이라서 다시 그 원전 안에서도 수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같은 굵직한 종목이 힘을 제대로 써줄 때 원전주들도 더 보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쫓아가지 마시고요. 차라리 덜 오른 것들 부분들에서 한 종목 정도 찾아서 그런 종목분들을 조금은 가격적인 부분에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를 찾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로 일단은 시황적인 부분을 얘기 드려봤습니다. 네, 시장과 관련돼서는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좀 짚어드렸습니다. 수혜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지금 봐야 될 건 아직 오르지 않은 쪽을 보는 것이 좋겠다. 어느 쪽이고 어떤 종목일까요, 업사부님? 네. 자, 그래서 지금 그동안 낙폭 과대가 상당히 심각했던 쪽들이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플랫폼 뭐 이런 부분들 좀 있습니다. 맥스트라고 하는 종목이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나 관련돼서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종목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어요. 그동안 정말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 부분들이었는데 금요일에 상한가에 가고 오늘 또 조금 힘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맥스트를 보자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 관련돼서는 대장주였던 넥스터라는 종목이 지금 탑적인 부분이나 눌림목이나 오늘 거래량도 없이 잘 눌러주고 20선 부분들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어떤 화려했던 상승 부분들이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 조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21 이동평균선 정도라면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오늘 저점은 살짝 내려가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16,500원 뭐 이하라고 한다라면 조금은 분할적으로 접근 가능할 것이고 이 종목이 올랐다가 눌러준 자리가 한 15,700원, 800원 되죠. 그러니까 요 구간 정도에서 매집을 하는 게 좋겠죠. 여기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도 보시고 이 역시도 길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길게 보고 싶지는 않아서 금요일의 고점 정도에서 그 정도만 해도 뭐 수익이 상당히 클 테니까 단기적으로만 보시자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오히려 SK 바이오사이언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봐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뭐 원숭이 두창이다 뭐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백신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제약사, 글로벌 백신사가 탄생하고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가격적인 부분에 매력을 있는 상태를 본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도 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김성남 업서부님과 함께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업서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님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시장 지금 현재 0.4% 정도 상승폭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원자력이나 2차 전지, UAM 관련주들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다른 종목들의 흐름들도 한번 짚어보면서 시장 상황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와 매수가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600억 정도 매도하는 게 지금 매도 금액, 절대적인 금액을 봤을 때는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면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긍정적입니다. 전기전자가 움직이면 국내 시장은 상승을 합니다. 전기전자에서 지금 탑 3 종목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세 종목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세 종목이 국내 시장 코스피를 상승시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 종목만 상승하면 지금 나머지 종목들의 흐름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지만 이 세 종목으로는 수급이 잘 들어가고 있고 매수의 주체가 최근에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래도 나오고 있죠. 외국인이라는 점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좀 심심한 시장이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이 시장 자체가 많이 오르면 떨어지고요. 많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갑니다. 변동성을 좀 싫어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국내 시장도 2650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많이 상승하기보다는 이 정도 유지될 거나 상승폭을 조금 정도 줄이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수급적으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 짚어봐 주셨습니다. 변동성은 이 정도 폭 안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주셨고요. 관련돼서 그럼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볼만한 종목 어떤 종목으로 골라주셨을까요? 네, LG에너지솔루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고 나서 여러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산주도 움직이고 있고요. 원전 관련한 종목들, UA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2차 전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지금 한국에서 가장 좀 많이 협력을 오고 가고 있는 게 반도체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와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죠. 시장에 우려감이 있었는데도 잘 나왔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도리어 1분기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수급적인 영향이 상당히 좀 컸죠. 근데 이제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2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업종에 대한 분위기, 미국 시장에서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분위기가 전기차에 대한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LG에너지솔루션 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도 마찬가지 시각인데요.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성 상당히 좀 좋고요. 원자재의 공급난 같은 경우 빠른 속도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도 2분기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가격도 싸죠.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고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외국인 순매수인데 6거래일 연속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9거래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이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의 특징주로 꼽아주셨고요. 그렇다면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LG이노텍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도 3% 정도 상승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6%가 넘게 상승하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적으로도 LG에너지솔루션처럼 LG이노텍도 외국인과 기관 지금 양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61선까지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하는 이유를 살펴본다라면은 2분기는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아이폰 13이 좋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좀 큰 폭으로 떨어질 텐데요. 2분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LG이노텍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하반기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에 아이폰 14가 출시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이폰의 전면 카메라에 LG이노텍이 공급이 된다. LG이노텍 카메라가 전면 카메라에 들어간다라면은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이고요. 이 카메라 모듈은 아이폰입니다.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메인으로 들어간 아이폰에 있어서 전면 카메라까지 LG이노텍이 들어간다. 실적 상승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하반기는 굉장히 좋은 실적, 안 그래도 1분기 실적이 좋았는데요. 하반기 더 좋아진다라는 부분들까지 봤을 때 투자자들은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LG이노텍에 이 수급으로 들어가고 있다,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매 시그널주 LG이노텍 지금 상승폭을 좀 키워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 대비 지금 3% 이상 오르면서 현재 6.23% 상승폭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이슈까지 녹여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든 효과, 일어나는 곳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물론 단기 모멘텀일 것 같긴 하지만 우주산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좀 짚어주셨었는데 부장님은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바이든 관련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주항공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방산주들도 있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5개 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방산을 좀 제외하고는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본다라면 우주 관련주들도 뭐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좋을 텐데요. 숫자가 과연 확실히 찍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물음표가 조금은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실적이 나올 때를 다시 한 번의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방산은 특히 LIG 넥선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LIG 넥선은 미국이 나오기 전에 해외 진출에 대한 뭐 미사일 같은 경우 이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미국과의 이런 협력 관계가 좋아진다면 방산주들 LIG 넥선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LIG 넥선은 조금 더 길게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와 2차전지 자동차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좀 없습니다. 근데 미국도 봐야 되는데요. 미국만 놓고 보면 이 세 섹터 모두 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국 눈치도 좀 봐야 됩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중국 비중도 상당히 좀 큰데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정치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반도체주에 대한 이 장기적인 그런 이 플랜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세 섹터 중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상황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2차 전지와 자동차는 미국 시장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본 큰 섹터 내에서는 바이든 수혜는 2차 전지와 자동차 쪽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관련돼서 이 수혜주로는 볼만한 방향성을 좀 정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방산주들의 흐름까지 짚어봐드렸습니다. 부장님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선을 유지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오후장까지는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딱 2650입니다. 박스권에서 중심으로 말씀드린 게 2650인데요. 여기서 위아래로 크게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 좀 낮아 보입니다. 종목별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아니면 실적이 확실하게 상승하는 종목.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LG이노텍 같은 경우 하반기에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종목별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많이 사기는 힘든 시장입니다. 환율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외국인이 많이 살 수가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하기보다는 외국인의 수급 좋은 종목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을 놓고 본다라면 기관의 수급이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근데 외국인은 당분간 많이 들어오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변동폭은 상당히 좀 작고 2650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좀 얇은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시장이니만큼 박스권 안에서의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 여러분들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